지난화를 꼭 봐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현재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국내 특허가 지연되고 있는 이 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매일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조급해하고 애타는 건 오직 우리 초전 도깨미들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드렸습니다. 겉보기엔 답답한 정책이 같지만 사실 무대 뒤편에서 신성 델타테크와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외부의 간섭을 완벽히 차단한 채 다가올 미래를 위한 거대한 밑그림을 치밀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국내 특허가 마침내 지식재산처의 높은 문턱을 넘어 세상의 승인이라는 도장을 찍고 나오는 그 디데이. 과연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동안 평화로웠던 상부상조 관계에서 누가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되며 억눌려 있던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될까요? 오늘 2부에서는 특허 승인 직후 우리 눈앞에 벌어질 변화들, 그리고 그동안 신성 델타테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숨죽이며 촘촘하게 준비해온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 추적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주총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팩트들에 저만의 뇌피셜 한 스푼을 진하게 섞어 풀어드릴 테니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 신성 델타테크가 대체 왜 퀀텀에너지연구소에 투자했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해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구본상 공동대표가 던진 발언에 큰 힌트가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세탁기,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핵심 가전 부품을 납품하며 아주 탄탄하고 건실하게 성장해온 훌륭한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결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제조, 하청 사업만으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원가 절감의 압박은 늘 존재하고 이른바 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경영진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뼈저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최대 고객사인 LG전자의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신성만의 독자적인 초격차, 신사업에 엄청나게 목이 말라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구자천 회장 체제에서 구본상 공동대표로 이어지는 2세 경영, 즉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시장과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때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바로 상온 상압 초전도체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조차 아직 건드리지 못한 완전한 블루오션. 부품 제조가 메인인 신성에게 이 기술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기술인 셈이죠. L&S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는 이원대한 꿈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과연 퀀연의 초전도 기술은 신성의 부품, 제조 사업과 얼마나 찰떡궁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존의 학계에서 연구되던 고온 초전도체와 퀀연이 개발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기존의 고온 초전도체는 그 물질 자체가 초전도 성질을 띠는 하나의 큰 덩어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퀀연의 기술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구리와 같은 기존의 평범한 도체 겉면에 특수한 초전도 세라믹층을 아주 얇게 입히고 구원에는 이른바 방막 증착 형태에 가깝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얇고 신비로운 초전도 물질을 가장 먼저 어디에 발라보고 코팅을 해보는 것이 산업적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처음부터 거대한 송전탑이나 거대한 발전기에 바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작은 핵심 부품들에 먼저 코팅해보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밀한 부품 제조에 잔뼈가 굵고 생산 라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기업으로 신성 델타테크만한 곳도 없을 겁니다. 퀀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기술을 실체화해줄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 퀀텀엔솔 설립 비하인드에서 거대 자본을 앞세워 기술을 탈취하려 압박하는 무례한 대기업이 아니라 묵묵히 지원해주면서도 자체적인 공장을 수십 개씩 돌리고 있는 매너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것이 바로 범LG 계열의 뼈대 있는 부품 제조사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완벽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단순한 지분 취득을 넘어서서 퀀텀엔솔이라는 합작회사까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특허 승인 그 직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퀀연의 국내 특허가 마침내 승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이제 돈다발만 세면 되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허 승인은 마라톤의 결승선이 아니라
상용화라는 진짜 거대한 산을 등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을 대량 양산해서 시장에 팔기까지 겪어야 하는 무수한 자금난과 기술적 한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연구실에서 비커에 담긴 샘플 몇 그램을 만드는 것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1년 365일 불량 없이 똑같은 품질의 부품을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수율을 잡아야만 비로소 돈이 됩니다. 특허 승인 이후 상용화를 위해 쿼년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곳, 아니 손을 잡아야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승인 직후 쿼년의 자체적인 연구, 진척 결과나 데이터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혹독했던 시간 동안 외풍을 막아주며 묵묵히 자신들의 연구를 물심양면 지원해준 신성 델타테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즈니스의 냉혹한 세계입니다. 쿼년이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한 의리나 고마움의 차원으로 신성 델타테크를 선택한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쿼년의 궁극적인 목표인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과의 천문학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누군가의 공장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양산 노하우를 축적할 실전 훈련 시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치열한 시기, 쿼년이 실전 데이터를 쌓아가는 이 시기가 신성 델타테크가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인내하며 공들여왔던 우선권이라는 프리미엄을 온몸으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적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릴 때 신성의 공장에서는 이미 초전도 부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신성 델타테크 경영진들은 특허 승인 이후 쿼년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양산 라인을 깔 것인지 대응 시나리오를 이미 짜놓았을 겁니다. 정황 증거들은 곳곳에서 차고 넘칩니다. 가장 먼저 작년 주주총회 기억하십니까? 당시 구자천 회장님이 콕 집어 언급했던 첫 시제품의 형태가 바로 부스바였습니다. 부스바가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팩이나 ESS 내에서 막대한 전류를 연결해주는 핵심 전도체 부품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잡아내는 것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최대 숙제인데 여기에 초전도 코팅 기술이 들어간다? 이건 시장을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주총 현장에서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던 경영진의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도 무언가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증거로 중국 법인 매각 대금이라는 막대한 현금 실탄이 지금 통장에 대기 중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제든 쿼년의 특허, 승인과 같은 확신의 시그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양산 라인을 쫙 깔아버리고 신사업에 폭격할 모든 준비를 마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포인트로 쿼년이 제출한 특허 명칭이 상온상압 초전도체에서 저저항 세라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안티들이나 불안한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거봐라. 완벽한 초전도체가 아니니까 말을 슬쩍 바꾼 거다. 기술 후퇴다.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산업과 부품 제조에 렌즈를 끼고 보면 신성 델타테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영의 저항을 갖는 100% 무결점 초전도체를 상용화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의 검증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 구리선보다 저항이 현저히 낮아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저저항 세라믹 물질이라면 이건 당장 내일이라도 전기차 배터리 부스바, 모터, 코일, 송전 케이블 등에 직관적으로 코팅하고 적용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즉 가장 현실적이고 돈이 빨리 되는 네이밍이자 타겟팅입니다. 이제 2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쿼년의 국내 특허 승인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는 그 순간 신성 델타테크는 그동안의 지원과 투자를 했던 초기 투자자로서 뭐라도 얻어내기 위한 대응을 발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도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공들여 지켜온 기술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지난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초기 투자자로서 막대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는 그 시기, 그때가 우리의 계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마지막 큰 그림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꿀 초전도 코팅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은 대체 어떤 거대한 판을 짜려 하는 걸까요? 다음 마지막 3부 영상에서는 이 모든 서사의 종착지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신성 델타테크의 최종 목적지와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해 뇌피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만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뇌피셜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소통하는 담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